33개의 일상 변주곡. 사랑하는 에밀리, 나의 친구에게 너만의 길을 따라가면 된단다. 그저 예술을 행함에 그치지 말고 내면으로 파고들기를 바란다. 예술과 과학만이 인간을 신성에 가깝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에밀리, 정말 힘들 때는 나를 믿고 내게 편지를 쓰렴. 진정한 예술가는 자만하지 않아. 예술에는 한계가 없음을 아는 이는 자신이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막연하게나마 느낄 수 있는 법이거든. 다른 이들이 아무리 자신을 찬양해도 머나먼 곳에서 반짝이는 한 줄기의 빛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천재의 수준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괴로워하지. 화려함으로 내면의 빈곤함을 감추는 이들 말고 너를 보러, 너의 작품을 보러 가고 싶구나. 루트비 판 베토벤, 1812년 7월 17일 테플리체에서. 유리알 슈베르트, 나의 마들렌. 2019년 9월 파리 생슐피스 성당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다. 세계 각지에서 방문한 기자들과 유명 인사들이 어색하게 정렬해 앉은 것.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슈베르트의 저 큰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성당의 돌벽을 치고 울리는 근본부터 투명한 소리. 슈베르트의 저 큰 곡, 생의 마지막 순간의 저 큰 곡이라니. 장례 미사에서 합창도 오르간도 아닌 너무나도 세속적인 피아노의 울림이라니 불경스럽지 않은가. 죽음의 순간 절대자를 대면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듯 한음 한음 내려놓는 노장 바렌보임의 피아노 소리는 겸허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속살이 드러날 때만큼 신이 돋보이는 순간은 없으니 말이다. 그저 동영상으로 보았을 뿐인 그 장면이 그 후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다른 작품을 연주하고 있을 때도 슈베르트는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하필 슈베르트였을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일 중순 아마추어 합창단의 연주회가 잡혀 있었다. 예. 이번 연주회 때 내가 피아노 독주로 초반부를 채워줄 수 있을까? 부탁이야. 프랑스인들은 히읗 발음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 이름은 은혜가 아닌 은예다. 처음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갑자기 슈베르트를 연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합창단이 부를 곡이 슈베르트 미사곡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이 가을에 슈베르트를 진하게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냥 듣기만 할 때보다 연주하면서 훨씬 더 깊이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슈베르트를 연습하고 싶었고 그 소리를 모두와 나누고 싶었다. 나도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그의 저 큰 곡을 연주하겠다 다짐하지 않았던가. 갑자기 모든 기억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던 프루스트의 마들렌처럼 시라크 대통령의 장례식 동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슈베르트와 관련한 유년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중학교 1학년 바흐나 베토벤으로 무거워졌던 연습 시간에 선생님이 주신 슈베르트 저 큰 곡 악보는 달콤한 선물처럼 느껴졌다. 반복 부분이 많고 성부도 두세 개 정도로 가벼웠던 음악은 못 모르던 어린 시절에도 쉽게 사랑에 빠질 만큼 예뻤다. 유리알처럼 맑게 퍼지던 소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작곡가의 간결함은 중학생의 마음에 그대로 내려앉았다.
돌이켜보면 치기 쉽고 아름답다는 점이 마냥 좋았던 것 같다. 여느 10대 아이들이 그렇듯 적극적이고 감수성 예민한 시절이었으니까.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슈베르트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되었다. 슈베르트는 1828년 3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 쳤던 저 큰 곡을 다시 꺼내 들었다. 처음 이 곡을 연주한 지 30년도 더 지난 때였다. 가만히 손을 건반에 올리고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니 그때의 손가락 번호와 근육의 움직임, 소리에서 오는 느낌까지 천천히 되살아났다. 기특하게도 근육은 내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슈베르트의 음악을 잊지 않고 있었다. 심각한 고민 같은 것은 없던 때라 천진하고 투명한 소리를 냈을 테고 손가락도 제법 유연하게 돌아갔으니 슈베르트 음악과 잘 어울렸으리라. 하지만 긴 세월 여기저기 헤매다 돌아온 동네 음악 선생이 치는 저 큰 곡은 30년 전과 같으면서 다르다. 이제는 슈베르트의 짧은 생애를 아리게 느낄 줄 알고 한 예술가가 단지 요절했다는 이유 하나로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 어떻게 연주해야 그 투명함을 잘 살릴 수 있는지, 사람의 심장을 쫄깃하게 할 수 있는지 안다. 슈베르트를 효과적으로 연주할 만큼 무르익은 나이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삶이 슈베르트를 변색시킨 것은 아니다. 소설가 다와다 요코가 말한 스테이플러 심처럼 슈베르트는 시간의 한 편을 꾹 눌러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하나로 연결해 줄 뿐이다. 다시 저 큰 곡과 악흥의 한때로 돌아오기까지 슈베르트의 가곡과 합창곡과 관현악곡을 그리고 다른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습하고 분석하고 연주해왔다. 각각의 작품을 대할 때마다 기억들이 한 켜씩 쌓이며 세월과 함께 내 삶의 윤곽선 안쪽을 채워나갔다. 다시 집어든 그의 음표들은 여전히 맑고 투명하며 무겁지 않다. 내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든, 얼마나 아는 것이 많아졌든,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든 필요한 음은 슈베르트가 적어놓은 딱 그만큼이다. 나머지는 소리가 아니라 숨결로 조심스레 내뱉어야 한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투명한 유리알 같아야 할 소리가 긴 세월 동안 덧칠하면서 두텁게 쌓아올린 유화물감처럼 탁해질 수 있다. 필요한 소리만 아름답게 살린 윤곽선 같은 음악이 지금 내가 원하는 소리이다. 슈베르트 역시 그것을 바랐으리라 믿으며